네,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죠. 기적의 시작의 감독님입니다. 권순도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뉴델 TV에는 일전에 또 나오셔가지고 좋은 네. 말씀 해주셨던 걸로 알아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시청자분들 만나게 된 거니까요. 인사 네. 말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그동안 많이 있었던 일들을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풀어주시길 제가 기대하면서 네. 오늘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기적의 시작이 KBS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반영되게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KBS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한 1월 말인가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당장 틀 것 같이 하더니 이제 안 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방영이 네네.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약도 하기 전에 네. 막 보도가 뜨더라고요. 이거 왜 트냐? 뭐 그런 좀 좌편향 언론들에서 보도가 막 떠가지고 이거 틀지 계약 마라. 전에 먼저 보도가 네. 됐어요. 네. 그래서 광복절날 트는구나.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게 광복절에 틀지조차도 몰랐고 몰랐어요. 그냥 네. 이거 한번 네. 해보자. 그러니까 트라이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제 뭐 6월에 틀어보자도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또 안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자신 있게 못 드렸죠. 왜냐면 KBS 방영한다 그러는데 안 하면 이제 제가 실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계약이 돼야지 저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약 직전에 막 보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왜 광복절 날 트냐? 친일파 인사를 왜 친일파 인사를 이렇게 좀 한 그런 네. 뭐 이제 저쪽에서 이제 미화했다 이런 표현을 네네네. 하는데 네. 그런 걸 왜 트냐?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내부에서는 이제 그런 언론 노조나 이런 데서 알고 네. 바로 이제 네네. 관련된 소스를 다른 쪽에 넘겨서 네. 이제 보도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네, 거셌고 편파적이었습니다. 그 네. 자체에서 네, 아까 뭐 MBC 말씀하셨는데 네. 뭐 MBC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게 이제 독립영화 인정을 못 받은 건 사실이에요. 네. 독립영화 인정을 못 받아서 제가 이게 독립영화인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그래서 재심을 넣었는데도 이게 못 받았어요. 네. 그걸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이게 뭐 형편없는 영화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 영화진흥위원회라고 그 독립영화 인정을 해주는 기관에서 네. 후에 예술영화라는 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그 후회라는 시점이 후가 언제예요? 뭐 한 3월인가 그래요. 3월에. 네.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할 때는 이미 예술영화 인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쏙 빠졌네요. 제가 그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쏙 빼고 네. 그러니까 아니 독립영화 인정 안 받은 거 어떻게 용케 알아냈는데 네, 네. 예술영화는 어떻게 또 쏙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 좀 그게 편파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게 독립영화 인정을 받고 예술영화 인정을 못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바뀌어서 둘 다 좀 비슷한 그런 뭐 인정 네. 건인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예술 영화도 영진위에서 지금 네, 받았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 저도 지금 이 편파적인 보도에 당했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걸 찾아보면 사실 MBC나 이런 쪽에서 나온 그 기사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독립 영화가 안 됐다 이 부정적인 내용만 네, 있지 네. 그 예술 영화로 인정받았던 내용은 쏙 빠져 있어서 네. 저도 약간 이게 그런 영화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네. 이래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뭐 편파 보도 이런 거 얘기만 들었지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그 큰 이제 네. 매체 베테랑 기자님 말씀이 네네. 뭐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뭐 그것도 영화 감독님 입장에서 네네네. 또 뭐 그럴 수 흥행 네네네. 면에서나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방영이 됐는데 방영이 그러니까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셨던 장면들은 또 잘렸더라고요. 그게 네. 제가 생각해서 이게 좀 정치적인 그런 장면이다 이런 거는 많이 안 잘렸는데 네네. 오히려 좀 이 대통령님의 그런 좀 외로움 이런 걸 다뤄서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눈물이 왈칵 터졌던 네, 장면은 네. 오히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보실 거면 좀 무삭제본으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KBS에서 반영될 때는 이제 네. 편집이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편집이 한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네. 그런 점이 아쉬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네. 다른 부분은 있었는지 궁금해요. 뭐 다른 부분은 제가 그 KBS에서 그걸 방영을 해주실랬던 분이 네. 그렇게 저는 고생을 하면서 네. 바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저희가 무슨 예전에 보면 자꾸 이렇게 버퍼링 걸리면 우리도 무슨 공격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버퍼링 걸려서 저도 너무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좀 괜찮나요? 네. 괜찮을 거라고 믿고 바로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님께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권순도 감독님 응원합니다. 이델TV님 버퍼가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무편집 네. 편집본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한 네. 어느 정도 됐는지. 편집 분량은 많이 안 잘린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잘렸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논란이 없다. 네. 그런데 감동적이다 하는 부분들이 잘려가지고 사실 영화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사실적으로 뭐 다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네네. 그걸 봤을 때 국민들이 네.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네. 아쉬웠을 그쵸.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이제 KBS라는 그런 네. 국영 방송에서 방송이 됐다는 것에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그래도 왜냐면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MBC나 뭐 이런 쪽에서 보도만 보시고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마치 뭐 다른 다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특혜를 줬다 네네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네. 계약 전에 얘기입니다. 일단. 네, 그 계약 전에 얘기고 네. 그 액수가 사실 저는 남들이 얼마 받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몰랐는데. 물어보고 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개봉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틀자고 최초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전국 개봉하기 전에. 그러니까 개봉은 작년 10월에 했는데 네. 2월 22일 날 저희가 전국 개봉으로 확장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바로 전쯤에 이제 KBS에서 제안이 나온 거는 그 좀 한 절반 금액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전국 개봉으로 확장이 되면서 뭐 굳이 저는 영화인이니까 극장에서 상영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굳이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연락이 한참 동안 안 오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러더니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KBS 제가 듣기로는 KBS 그 한 명 평균 연봉이 뭐 1억인가 1억이 넘나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게 뭐 그 액수가 뭐 다른 매체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게 큰 금액인가? 저는 다른 쪽에서 얼마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하면 하고 말면 안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또 죄송해서 이걸로 그러면 돈도 받기 전에 조선일보 광고를 붙인 거죠. 그래?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받았어. 그러면 홍보로 좀 쓰지 뭐. 그래서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럼 사실 이것도 거기랑 문화일보랑 저희가 그 신문 지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치면 또 거기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는 거 치면은 그렇게 뭐. 근데 그거는 왜냐면 이게 사실 문제가 되려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 KBS 쪽에서 우리가 다른 데랑 생각 않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줄게 이게 아니라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예술가들의 본인 작품에 대한 그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문제 삼는 건 진짜 저는 지금 이게 들어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뭐 욕심부린 금액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금액에만 하고 아니면 안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수용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뒤늦게 보니까 뭐 그게 논란이 돼서 그럼 내가 광고비로 쓰겠다. 그래서 광고비로 지출이 일어나서 결국은 뭐 다른 영화랑 비슷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연료죠. 사실 그런 거잖아. 뭐 연예인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그걸 수용하는 거는 사실 방송사 입장인 거고 정말 어이없는 논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독립영화 그거 안 된 것만 강조하고 예술영화는 쏙 빼고 얘기한 게 편파 방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그것도 진짜 그거는 참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KBS에서 그 방영을 할 때 마지막쯤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삭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조금 삭제가 된 걸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 네, 정말. 판매되는 그런 그 DV 그 무삭제본은 OTT에 보시면 뭐 이제 유튜브 유로 시청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 그게 안 잘리고 다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 보실 거면 요즘 또 금액이 뭐 한 5,000원 내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럿이 모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어쨌든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 장면이 있을 거고 의도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 없이 어차피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다 무삭제편으로 해가지고 그 감동까지 같이 얻는 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 논란거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좌파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이 영화 내용 자체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그러니까 친일파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뭐 미화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당신 무식한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첫째로 일제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권을 일제 시대니까 일제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발급을 안 받으셨어요. 무국적자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에서 독도 침탈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화선이라는 걸 그으셔가지고 그냥 임의로 본인이 확 그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오는 일본 어선들 어부들을 이제 잡으신 거예요. 잡아가지고 정신교육 시켜서 돌려보내고 배는 공매로 처분했습니다. 납포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못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독도는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들어갔냐? 그 DJ 정부 때 들어갔습니다. 왜 DJ는 친일파란 얘기 잘 못 들었는데 꼭 그 일제 시대 무슨 뭐 사회 활동이나 뭐 직장을 가지신 분들 중에 반공 인사들만 친일파로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일본에 대항해서 그 독도를 지키신 분을 어떻게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나라 역사 가장 먼저 독도를 지킨 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내각에 친일파 인사들이 많았다 이런 또 가짜 정보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뭐 여기 시간이 뭐 제한됐으니까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거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북한 쪽 내각에 친일파 인사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초대 내각 구성이. 근데 그런 거를 마침 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활해서 한국에서 이제 입지가 약해서 좀 부유한 친일파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독도를 기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독도가 현재 뭐 일본이 자꾸 뭐 자기네 거라 이렇게 한 게 한일 공동 관리 수역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 문제가 되는 DJ 정권 때 왜 그걸 했느냐 이런 거는 제가 따지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도만 생각하시면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가 아니다. 이걸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친일파 논란이 되는 게 저는 이거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거는 이제는 정말 무식한 발언이니까 이제는 좀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해명이라는 게 아니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아무리 갖다 얘기를 해도 이미 그렇게 믿지 않고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거를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이제 믿기 시작한 분들을 설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다 이거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특히나 독도를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또 지금 저희가 뭐 책으로도 지금 앞서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전에 우선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전에 커피님께서요. 감사합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시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시는데 노력하시는 권순호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오전에 커피님 그리고 내일은 없다님께서도 네. 볼게요. 네, 고마워라는 이모티콘 귀여운 이모티콘을 주셨는데요.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기적의 시작이라는 요 책이 있는데 이 책으로도 출판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책으로 출판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주요 작품이 한 15편이 됩니다. 근데 네. 그 중에 어떤 뭐 각본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출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 내용에는 이제 각본이 한국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또 그 앞에는 뭐 영화 제작 과정 이런 것도 네.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한 작품 중에 처음 이렇게 책으로 출판한 건데 제가 이걸 영어 번역본을 영어 자막본을 이제 원어민들한테 감수를 시켰어요. 한 5명을. 네. 근데 의외로 외국인들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네. 너 저 한국 대통령, 한국 초대 대통령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구나. 기여하신 게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그런 거 보면서 네. 굉장히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 네네네. 그냥 받아들이는데 네네. 그게 이미 이제 편견 있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네네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영어 번역본을 넣어서 한번 출판해봐야겠다. 이게 뭐 기록으로 남고 또 뭐 이렇게 중앙 국립도서관 이런 데 이제 계속 이제 연구 보존이 되니까 이걸 기록으로 이렇게 책으로도 남기면 좋겠다 해서 네.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참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 지금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책 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네. 내전이나 폭동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겪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네. 관련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카메라 보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이 작품들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께서 당신은 이렇게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뭐 이런 게 바로 잡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 것 같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왜 계속 하시지? 근데 너무 여러 번 받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이랑 뭐가 다른 게 있나?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이제 제가 좀 제 삶에 그런 과정이 좀 남다른 게 있었구나.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 주재원으로 오래 이제 해외 생활을 하셔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제가 좀 해외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네.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가 내전, 폭동 이런 걸 겪어봤어요. 3번, 크게 3번. 혹시? 이 솔로몬 제도라고 네. 호주 이제 북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이제 폭동이랑 내전 이런 걸 많이 겪어봤고, 네, 또 저희 동티모르에 내전이 나서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 UN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을 갔었습니다. 지금 네, 화면 요거는 이제 네. 솔로몬에 이제 내전이 나가지고 네. 이렇게 뭐 다 전소된 거예요, 차량들이. 그러니까 실제 전쟁은 그럼 겪으신 그쵸.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좀 껌껌해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여기 이제 뼈대만 남고 폭동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불로 이제 상가들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네. 참 저렇게 하면 정말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네. 그냥 마냥 그냥 이 언론에서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아까 그 사진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게 사진 찍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이게 네. 한 어느 정도 때예요?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때인데 몇 년도 정도? 99년도예요. 1999년도. 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현지인들이랑 그러니까 우호적인 현지인들이랑 다니면서 네. 아버지는 뒷좌석에서 이렇게 몸을 숨기시고 있다가 네. 저 장소에 와서 이제 사진을 찍고 다시 숨기시고 이렇게 간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귀한 사진일 것 같아요. 보기 네. 어려운데. 제가 앞에 이렇게 제가 불난집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찍은 사진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저 나라가 평화롭다가 가끔 가다가 저렇게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외국인들 뭐 재산 이런 걸 엄청나게 약탈해가고, 그 건수 잡아가지고 이게 뭐가 폭동이 터지고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눈빛들이 평시에는 외국 사람들이 좀
좀 갑의 위치라고 할까? 아무래도 뭐 재산이 많고 고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저런 폭동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 눈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교만해지죠. 너 니들 나한테 잘못 보이면 죽어 뭐 이런 거죠. 실제로도 뭐 그런 폭행 뭐 살인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눈빛이랑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뭐 제주 4.3이랑 뭐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걸 제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네, 네. 뭐 비슷한 분위기 아니었겠나. 더 했겠죠. 네. 더 했겠죠. 더 심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릴 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피비린내가 뭔지를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세대에서 좀 보기 그렇죠. 좀 하기 힘든 경험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나왔던 트럭 사진 이런 거는 이제 네. 제가 동티모르에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UN 평화유지군으로 이제 동티모르에 파병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군 생활을. 네. 네. 저거는 사실 이제 마지막 떠나는 날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네. 예, 갈 때는 다른 비행기 타고 이제 귀국할 때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와가지고 네. 예, 타고 왔습니다. 뭐 위험한 순간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제 그 티모르라는 섬이 서쪽 반쪽은 인도네시아에 속했고 동쪽은 원래 이제 포르투갈 영이다가 네. 그 독립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먹은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때 최초로 그랬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네. 그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뭐 체게바라 뭐 티셔츠 입고 다니고 네. 막 이러니까 약간 미국이랑 이런 서방에서 봤을 때는 아주 공산 세력이다 그래서 그냥 인도네시아가 먹게 놔두자. 네. 그렇게 네. 하고 했는데 이제 90년대 말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자는 파랑 인도네시아랑 있자는 파랑 두 파로 나뉘었는데 네.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을 원하지 않는 파에다 무기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동족이 동족을 학살한 겁니다. 네. 독립하지 말자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기울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학살해 버린 겁니다. 반대파를. 네. 그래서 그 직후에 저희가 이제 그 직후에는 호주랑 뉴질랜드 군이 가까우니까 막바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 군이 들어갔는데 네.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정규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살을 주도한 쪽은 그냥 민병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훈련도 안 됐고 우리가 정규군이니까 저희를 대항해서 뭐 하는 거는 거기서 엄두를 못 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군복을 입고 갔기 때문에 저희는 다행히 이렇게 뭐 위험한 상황에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저희 다음 찐에서는 5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죠. 예,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료를 잃은 네. 또 경험도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다음 부대라서 제가 얼굴 몰라요. 얼굴은 모르는데 네, 어쨌든 만난 같이- 적도 없어요. 예. 예, 근데 저희 바로 다음 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게 사실 다음 부대였지 네. 그 감독님의 부대일 일 수도 있었던 있었죠. 거잖아요. 저희도 부상자가 한 명 있었어요. 부상당 그건 이제 공병 중에 네. 그 건설 지원을 하다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귀국한 이제 병사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감독님 이제 내전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뭐 네. 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네, 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네,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네. 역사에서의 이 네. 내전 뭐 이들 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어떤 상황들 혹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네, 네. 일어나는지를 그 대충 네, 그러니까 아실 수 있다라는 예, 거죠. 평화랑 위기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못 느끼지만 이게 네. 진짜 손바닥 뒤집히 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솔로몬 제도도 원래는 평화로웠는데 네. 이게 한번 뒤집히면 딴 세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특히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네, 분단 네. 국가니까 그거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네. 가지게 됐고 그 그렇죠. 안에서 어떤 역사적 영웅에 대한 네, 것들을 뭐 그런 것도 관찰하게 관심- 된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앞서서도 사실 뭐 저희 류데일 TV에서 나오셔가지고 뭐 기적의 시작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때는 그런 네.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아, 내전 그래요? 얘기는. 그거를 할 네. 생각도 할 네. 필요성도 못 느꼈었는데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강연에서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좀 신선하게 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책에도 이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 이 책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네. 또 우리 감독님께서 지금 새로운 네.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요 신작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기적의 시작에도 이제 백선혁 장군님 인터뷰가 네. 들어가
그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영화는 이제 백선엽 고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얘기라고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주인공은 백선엽 장군님으로 해서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영웅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그래요? 들면 뭐 네. 소년병, 네. 합도병,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백선엽 장군 기념 사업회라는 곳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좀 같이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의향을 보내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내용이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이제 백 장군님의 그런 백 장군님과 6.25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백 장군님을 직접 뵀던 그 미국의 많은 장성들 그러니까 장군분들도 인터뷰를 했고 또 이제 그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좀 재현 장면 이런 거를 많이 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쨌든 전투 장면이나 이런 것들 워낙 좀 스케일이 클 네네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독립 영화나 이런 거는 예산이 이제 넉넉하지는 않을 맞아요.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네. 그 뭐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백장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군에 비해서 병력도 뭐 무기도 인력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다부동 전투 때 백선엽 장군님의 그 11년대 1대대 한 500명 정도 되는 병력이에요.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 장군님이 이 후퇴하는 병력들을 세우고 대안의 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미군은 우리를 믿고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가 후퇴하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선두서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그래갖고 병사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반격을 합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장면은 우리가 좀 무리를 해서 인원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때 장면을 좀 저게 뭐 인원도 그렇지만 뭐 의상, 뭐 소품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투 씬은 사실은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의상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저 당시에 우리나라 의상이 보급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막 여기저기서 끌어왔는데 저게 이제 컨셉이랑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그 우리나라 뭐 군복도 제대로 없고 계급장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럼 제대로 없었다는 얘기는 제대로 군복이 아니라 뭐 그냥 그 비슷한 것들을 입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병력들도 이제 제 영화에서 증언이 나오겠지만 실제 싸워보신 분들이 이게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뭐 저쪽 부대원들이 여기 섞여 있고 뭐 우리 부대원들 어디 가 있고 어떨 땐 경찰이 섞여 있고 막 이 인원도 막 난리가 제대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오합지졸을 데리고 싸우신 거예요. 그것도 진짜.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소총이라고 하는데 M1 소총을 우리가 썼는데 거기 뭐 사수 부사수에서 소총 한 적에 한 5명까지도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급도 형편없고 뭐 2, 3일 동안 뭐 못 먹고 못 마시고 이것도 뭐 허다하고. 그러니까 사실 상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니까 여러모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건 그걸 누가 지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전쟁 초기 한국 전쟁 초기에 우리나라 장군들을 많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후퇴도 많이 했지만 또 미국이 보기엔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장개석 부대가 더 훨씬 셌는데 공산화가 되는 걸 보고 동양 장군은 못 믿겠다. 동양 장군 능력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국 장군들을 잘 안 도와줬어요. 근데 백선엽 장군님은 미군들 눈에 띈 거죠. 이분은 정직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분은 지원해줘도 성과를 내는구나. 그래서 미군의 신뢰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성과도 더 좋았죠. 그런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군을 불러들인 분이라고 하면은 백 장군님은 미군을 우리나라에 있게 해준
이게 신뢰를 줘서 네, 같이 있게 해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백선엽 장군님이나 굉장히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 또 박정희, 백선엽만 역사에서 지워버리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백선엽 장군님이 1920년생이세요. 근데 1920년에 우리나라 독립군이 저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 이 두 전투가 1920년도에 일어납니다. 그 후에는 일본이 보복을 해가지고 독립군들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1920년 이후에는 독립군들이 뭐 전투했다 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해 20년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독립이 뭐 지나고 보니까 독립이 돼서 그렇지.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뭐 대출 좀 풀었으면 막 가서 아파트 샀다가 또 대출 쪼이면 막 경매로 나도 지금 1, 2년 뭐 이 사이에 이게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향후 어떻게 될 거를 이렇게 길게 보진 않고 이분이 지금 태어나서 25년 후에 해방이 됐는데 저는 이분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 그 당시에 태어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몇 명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결과론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나서 너 25년 후에 해방할 거야. 그럼 믿을 사람 몇 명 될까 저는 궁금.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슬퍼런 일본에 우리가 과연 독립할 수 있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본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독립군 쪽에 뭐 가담을 안 하고 뭐 독립군을 잡으러 다닌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1920년도에 그런 전투가 있은 후에 독립군들 씨가 말라가지고 그 이후에는 독립군이라고 정말 뭐 간판이나 간신히 달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이 간도 특설대로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셨을 때가 1943년입니다. 그때 독립군이 제대로 된 독립군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독립군들 뭐 잡아서 막 진짜 뭐 학살한 것처럼 이렇게 뭐 퍼져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영화에서 바로 잡을 겁니다. 바로 잡을 거고 그건 누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23년 후의 일을 그러니까 영화에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간에 혹은 오해 소지에 있던 아니면 잘못된 어떤 역사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바로잡을 지금 생각이시다라는 거죠. 또 그럼 혹시 뭐 또 이번 영화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있으신가요? 많은데 또 너무 또 오픈을 해버리면 신비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너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좀 제가 그걸 가급적 흥미롭게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준비를 안 하고 떠오르는 나중에 나오시면 영화 장면만 사진으로 좀 빨리 넘겨주시면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제작진이 이제 풀숲에 들어가고 이제 찍는 사진입니다. 아니 지금 저게 촬영이 한 여름이었나요? 아니요, 언제예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정말 따끈따끈한 사진이네요. 이게 왜냐면 너무 한여름에 찍으려니까 이번 여름 너무 더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지금 어쨌든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푸릇푸릇하다 보니까 여름인가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좀 그 숲속 잎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지난 금요일쯤 되니까 조금 날씨가 좀 기온이 괜찮아서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생 많으셨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9월달에 내내 더웠어가지고 고생은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백장군 그 대역하는 배우인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백선엽 장군님이랑. 조금 더 건장하죠. 요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캐스팅 다 직접 하신 거죠? 그럼 외모 어떤 이런 것도 조금 기준이 되고. 제가 본 배우 중에 제일 비슷해요. 제일 비슷해서 그래서 캐스팅 되신 분.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싱크로율이 좀 있으면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다 끌어다가 이제 후퇴하는 병사들을 이제 다독여가지고
다시 이제 반격을 하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 네. 장면. 실제로는 한 500여 명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네.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그만큼 동원한 여력은 못 되고 네. 이제 있는 놈들 다 끌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네, 보니까 다음 장면. 네, 아니 지금 김덕구님도 닮았네요라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영화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그럼요,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 보죠. 요거 신하님 후원 다음 주셔서 보여주시죠. 요거 네. 하나 얘기 드리고 갈게요.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신하님께서 권순도 TV 유튜브입니다. 네, 권순도. 예, 제 유튜브가 있어요. 네. 그 원래는 저희 회사명으로 했는데 네.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로치고 권순도 TV라고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권순도라고 권순도 TV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네, 요것도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소개. 네. 네. 이제 어떤 장면인가요? 이제 부하들이 후퇴를 하도 하니까 네. 이분이 평소 때는 이제 저분 어머니께서 이제 기독교 신자셨는데 평소 때는 기도를 이렇게 뭐 안 하시다가 이날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네, 이 전투에서 이 전쟁 네.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그 네. 백장군님과 인터뷰를 그동안 오랜 기간 해가지고 했죠. 한 지금 내용이신 네, 거잖아요. 한 20년 전부터 20년도 더 됐죠. 20년 2003년에 제가 처음 뵀거든요. 네. 제대를 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기록을 많이 해뒀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백선엽 장군님께서 생전에 많은 매체랑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보통 사무실, 그분의 사무실 또는 방송국 스튜디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전후방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내가 여기서 뭘 했다. 저기 네. 그게 있네.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네. 기록을 해놨죠. 그럼 그게 영화화하는데 그쵸.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 완전히 차별점이 되는 거죠. 네. 현장의 네. 목소리를 그대로 지금 녹여가지고 영화를 네네.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네.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도 담겼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담겨 있죠.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그분께서 제가 네. 그렇게 전후방을 같이 다니실 때도 굉장히 고령이셨어요. 음.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는 저희랑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예 그런 뭐 현장 가서 찍고 이런 게 없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백장군님의 어떤 다른 에피소드든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더 기대감이 더 들기도 합니다. 네, 네. 2011년도인가 네. KBS에서 2부작인가 이렇게 백선엽 장군님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KBS에서 나온 것도 보면 그분이 그냥 스튜디오에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냥 기록, 영상, 사진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작품은 거기서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재현도 이렇게 많이 넣었고 네. 또 네. 저 장면도 지금 뜬 한번 장면도 볼게요. 보여주시면 네. 백선엽 장군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분도 아시죠? 자기가 좀 닮았다는 거. 네. 제가 이제 저 얘기를 했죠. 캐스팅을 하시면서. 네. 1순위다. 외모 때문에 1순위다. 나 1순위다. 이게 모자를 써서 그런데 네. 모자를 벗으면 더 비슷해요. 그래요? 네, 머리 스타일 이런 것도 비슷해요. 네. 요거 한번 요게 지금 맺히는 그 장면이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요건 어떤 뭐 장면인가요? 이런 전투 네. 장면들이에요. 실제로 지금 좀 네. 근데 이거 되게 좀 위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안전하게 안전하게. 영화용으로. 네. 네. 지금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촬영이 진행이 된 거예요? 촬영은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래요? 네, 촬영은 거의 다 됐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또 뭐 좀 자료 같은 것도 더 수집해 갖고 좀 네. 풍성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목표를 이제 그러면은 뭐 개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개봉을 시점이나 이런 것들? 내년 6월 호국 내년 보훈에 달래 이제 좀 할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좀 그때 가서 혹시 비슷한 작품이 겹치거나 하면은 조금 후회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좀 그렇죠. 그건 네. 뭐 이제 그때 네, 시기 봐서 결정을 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영상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것도 볼 영상이 네. 아까 보신 그 저기 병사들 많이 내려오는 네, 네. 그 장면일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이제 사진 컷으로 네, 있고 네. 이제 영상은 그거 이제 네, 네. 이어진. 그렇군요. 이 지금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제목은 혹시 제목이 지금 저는 아직 못 정했어요. 정하지 못하셨구나. 왜냐하면 네. 저는 생각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후원자분들도 의견이 많이 다르셔가지고
아 그러면 네. 그 후보군 혹시 뭐 몇 개 좀 있나요? 네, 뭐 전쟁과 영웅. 네네. 네. 아 근데 후보 얘기하면 혹시 또 다른 쪽에서 그거를 할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그런 네네네. 류의 어떤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내년 한 6월쯤이면 그래도 이제 혹시 뭐 네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쯤에 네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뭐 권 감독님 모시고 기적의 시작 네. 요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요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책을 네. 좀 개인이 구입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뭐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요거를 그 자기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희망 도서로 신청을 하면 무료로 이렇게 거기서 구입을 거기서 해서 비치를 하나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희망 도서로 좀 신청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네. 실제로 또 구매해서 소장하고 네. 또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읽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그럼요.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네. 기적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고 또 감독님의 신작 얘기도 좀 해봤는데요. 오늘 뭐 그래도 꽤 긴 시간 우리 네. 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뭐 이제 뭐 다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네. 이 지금 뭐 나온 책이나 또 OTT에서 이제 보시는 기적의 시작 또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또 새로 만드는 신작에도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제가 제 소식 최근 소식 같은 거는 그 권순도 TV라는데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아침 일찍부터 또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영화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알게 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적의 시작 책 그리고 감독님의 신작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0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또 시청해 주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은 쉽니다. 방송 내일은 쉬니까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